안녕하세요. 카메라에 관한 모든 것 필메라의 필립입니다. 오늘은 EOS R6와 파나소닉에서 새로 나온 카메라인 S5를 비교 리뷰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는 정말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의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캐논과 소니, 니콘을 비롯해서 많은 브랜드들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발표되었는데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는 APS-C 카메라에 비교해서 더 넓은 화각과 더 깊은 피사기 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포토그래퍼들이 선호하는 카메라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파나소닉과 캐논에서 비슷한 가격과 성능으로 엔트리 레벨급의 카메라를 내놔서 이번에 EOS R6와 S5를 비교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카메라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화소수인데, 파나소닉의 루미스 S5는 24메가픽셀을, 캐논의 EOS R6는 약 20메가픽셀의 이후 화소수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사이즈의 사진을 100% 크롭했을 때 화질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S5의 파일 사이즈는 6000x4000으로 R6의 5472x 3648보다 약 10% 정도 커서 스펙상으로는 S5가 위너이네요. 동영상 성능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카메라는 R6, S5 모두 4K 60프레임까지의 구속 촬영이 가능하지만 S5의 경우 4K 60프레임 촬영을 했을 때 1.5배의 크롭이 되고 R6는 1.05배의 크롭이 됩니다. 또한 잘 알려진 대로 캐논의 R6는 오버히팅 이슈로 4K 60프레임에서 30분의 레코딩 리밋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S5의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30분의 레코딩 리밋을 가지고 있고 큰 비교는 안 되네요. 다만 4K 30프레임 모드에서 루믹스 S5의 경우 언리미티드 레코딩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R6는 40분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성능에서는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무승부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S5를 테스트해보면서 가장 기대했던 점은 전작들에 비해서 훨씬 향상되었다고 하는 포커스 성능이었습니다. 이미 검증된 캐논이나 니콘, 소니 등의 오토포커스 성능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번 S5는 훨씬 발전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재미있었던 건 아이 트래킹 모드로 설정을 하고 모델 촬영을 할 때 동상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포커스 포인트가 동상의 눈과 모델의 눈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데 느낌상 파나소닉의 S5가 더 정확하게 포인트를 찾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파나소닉의 S5는 콘트라스트 디텍션 방식의 포커스 포인트를, R6는 페이지 디텍션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론상 콘트라스트 방식이 더 정확하긴 하지만 페이지 디텍션의 오토포커스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스포츠용의 카메라에 더 많이 사용됩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했을 때 일반적인 속도에서는 두 카메라 모두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확실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피사체 촬영의 경우 S5의 오토포커스 시스템은 포커스 포인트가 피사체를 정확하게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렌즈의 포커스가 빠른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R6는 매우 빠르게 포커스를 잡아주네요. 포커스 테스트에서는 R6가 위너입니다. 다시 사진 성능으로 돌아와 S5는 초당 7장의 연수 촬영이 가능하고 R6는 초당 12장의 촬영이 가능한데, 확실히 캐논의 R6가 스포츠 촬영 등 빠른 피사체를 촬영하기에 더 적합한 카메라임을 보여줍니다. ISO 감도는 R6는 최대 102,400, S5는 51,200으로 R6가 2배 더 높지만 ISO 6,400 정도만 돼도 야간에 사진을 찍기에는 충분해 보이고 노이즈 정도는 두 카메라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R6가 위너입니다. 사실 다소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두 카메라들의 성능을 비교해봤는데 전체적인 스펙상 R6가 S5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파나소닉 카메라는 여러 디테일한 부분에서 동영상 친화적인 성능으로 많은 비디오그래퍼들에게 사랑받아온 카메라인 만큼 동영상을 촬영하기에 더 편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진적인 측면에서도 건축물이나 자연환경을 촬영하기에 좋은 96메가픽셀의 하이 레졸루션 모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소 비싼 가격 때문에 접하기 힘들었던 라이카 렌즈의 감성을 느껴보는 것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캐논의 EOS R6와 파나소닉의 S5는 정말 같은 카메라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비슷한 성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캐논의 EOS R6는 미국 기준으로 $2,500, 파나소닉의 S5는 $2,000로 판매되고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파나소닉의 S5가 위너이네요. 사실 전체적인 가성비와 성능을 두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파나소닉의 S5가 더 마음에 들긴 하지만, 스튜디오 작업을 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S5의 빈약한 소프트웨어들이 약점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메이저 테더링 프로그램인 캡처1에서 서포트가 안되고 라이트룸에서도 파나소닉을 서포트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S5의 정식 테더링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스튜디오용보다는 아웃도어나 스냅 촬영용으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만약 엔트리 레벨의 새로운 미러리스 풀프레임 카메라의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로 사용하시는 용도에 맞춰 구입을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캐논의 R6와 파나소닉의 S5를 비교해서 리뷰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즐거운 사진 생활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사샤라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